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그저 어제보다 늘어난 주름을 확인하는 패배자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제국을 통치할 준비를 마친 주권자인가요? 많은 이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을 단순한 허영이라 치부하지만 거장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은 외면의 질서가 곧 내면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스스로를 지배할 자격이 없다는 항복 선언을 내뱉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미명하에 자신을 지워버리던 노예의 삶을 끝내십시오. 오늘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과 화해하고 외모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를 통해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8가지 절대 법칙을 다룰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거울 속의 낯선 타인이 아닌 가장 눈부시고 존엄한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변신은 바로 이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군림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인 페르소나를 단순히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위엄을 외적으로 형상화하는 주권적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머니, 아내, 직장인이라는 수많은 가면을 쓰지만 칼 융은 이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와 단절될 때 인간은 영혼의 탈진을 경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비굴한 지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적 고결함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전략적인 외적 주권을 행사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 한 벌, 당신의 피부를 가꾸는 손길 하나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성벽을 쌓는 고귀한 의식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당신의 무의식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주권적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성껏 돌볼 때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라는 확신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방치하며 타인의 욕구만을 채워주던 비굴한 희생 정신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화형시키고 오직 당신 자신의 존재감을 찬란하게 빛내기 위한 주권적 투자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결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권자는 결코 남루한 차림으로 자신의 품격을 낮추지 않으며 오직 정돈된 외면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질서와 권위를 증명합니다. 이 외적 주권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삶의 조연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소홀함 대신 고결한 단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존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세상의 편견과 당신 자신의 노화 공포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거울 속에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품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평가와 비겁한 무시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외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주권적 광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타인의 각본이 아닌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스타일을 주권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제국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단장하는 시간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신성한 주권적 기도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설 때 당신의 얼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는 성배가 됩니다. 주권적 인간은 자신의 외모를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적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외적 주권을 선포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권적 지혜로 가꾸어 나갈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위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왕좌에 앉아 당신만의 주권적 광채를 통치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수호하고 타인의 정서적 착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당신이 베풀어 온 무한한 희생과 자신을 지워버리는 행위가 결코 미덕이 아니라 자아를 파괴하는 비굴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망상이었음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를 단호히 종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보다 가족이나 타인을 먼저 챙기는 것을 숭고한 도덕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외모와 욕구를 방치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자기 소외가 결국 무의식의 거대한 분노와 우울의 그림자를 형성하여 삶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사치나 허영으로 치부하는 노예적 도덕관을 거부하며 오직 주권적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가장 먼저 섬깁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한 비굴한 거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빛나야 내 제국이 빛난다는 주권적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을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신성한 주권적 예배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고르고 자신의 피부를 정성껏 가꿀 때 당신의 무의식은 비로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엄한 존재이다 라는 주권적 확신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주권자는 결코 자신의 잔을 비워 타인의 목을 축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잔이 넘쳐 흐를 때 그 풍요로움을 주권적 의지에 따라 하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었을 때 세상은 당신을 이용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당신의 발치에 엎드려 당신의 은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기아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자기 방치 대신 고결한 자기 투자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영광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타인의 가스라이팅과 당신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 느끼는 그 미세한 불안은 당신을 노예로 묶어두려던 낡은 사회적 프로그래밍의 잔재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자기 숭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비난과 비겁한 요구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고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당신의 외적 차림새와 자세가 단순히 신체적 상태를 넘어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지배하는 주권적 질서임을 인지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야 예쁘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칼 융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외적 형식이 내면의 원형을 자극하여 자아의 태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기분에 좌우되어 자신을 흐트러뜨리는 비굴한 방종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종결하고 오직 주권적 엄숙함을 통해 자신의 외면을 정돈함으로써 내면의 통치권을 강화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등을 곧게 펴고 정갈한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는 것은 당신의 뇌에 나는 지금 전투 준비를 마친 지휘관이다 라는 주권적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며 자신의 품격을 유지하는 주권적 성실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일상을 보낼 때 당신의 의지는 약해지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게 되지만 당신이 주권적 단정함을 유지할 때 당신의 정신은 강철 같은 성벽처럼 견고해져 그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주권자는 결코 외면의 질서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오직 주권적 미학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외적으로 형상화합니다. 당신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세상에 선포하는 주권적 법전이며 당신의 자세는 당신이 자신의 제국을 대하는 태도의 주권적 지표입니다. 이 동기화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기력의 늪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나태함 대신 고결한 정돈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기강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세상의 소음과 당신 자신의 우울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단장하는 그 정성스러운 과정은 당신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주권적 집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외적 질서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무례함과 비겁한 무시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출 때 세상은 당신을 경외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는 결코 타인의 시선을 위해 꾸미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위엄을 위해 군림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면을 주권적 지혜로 통치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제국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스타일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화려한 주권적 갑주로 삼으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타인의 조종으로부터 완벽한 심리적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당신이 평생 동안 부정하고 억눌러 왔던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직시하고 이를 자아의 일부로 통합하여 강력한 주권적 카리스마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겸손이 미덕이라는 가스라이팅에 세뇌되어 자신이 예뻐 보이고 싶고 빛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허영이나 천박함으로 치부하며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그림자를 무시할수록 그것은 더욱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어 타인에 대한 시기심이나 자기 비하라는 독소로 삶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자아는 전일성을 회복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권적 위엄을 발산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는 비굴한 회피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종결하고 오직 주권적 긍정을 통해 그 욕망 속에 감춰진 생명력을 장악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림자의 미학적 통합은 당신의 영혼에 깃든 야수적인 화려함을 길들여 당신의 제국을 수호하는 찬란한 문장으로 만드는 고도화된 정서적 연금술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소박함을 연기하던 비굴한 위선을 거두어들여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화려함과 우아함을 주권적으로 표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상처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이 되는 주권적 실체가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도덕적 결벽증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능을 거세하던 비굴한 완벽주의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오직 당신의 모든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안에서 주권적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존재감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라 시면의 깊이까지 품은 압도적인 아우라로 승화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권자는 결코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직 주권적 통합을 통해 완전한 존재로 군림합니다. 이 통합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심리적 분열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무의식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자기 부정 대신 고결한 자기 표현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세상의 이분법적 잣대와 당신 자신의 수치심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을 주권적 지혜로 승화시켜 세상을 향한 주권적 매력의 칼날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성을 주권적 독창성의 방패로 활용할 때 당신의 제국은 비로소 완벽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욕망 통치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도덕적 가스라이팅과 비겁한 비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점 하나 없는 깨끗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까지 여행하고 돌아와 그 욕구를 자신의 왕좌를 장식하는 보석으로 바꾼 자에게만 허락되는 주권적 보상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움의 서사를 주권적 지혜로 다시 쓸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제국에서 결코 폐위되지 않는 영원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욕망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화려한 주권적 수호자로 삼으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권적 영토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영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자기 방치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은밀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주권적 자아 존중을 실천하여 무의식 속에 당신의 위엄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이 있을 때만 자신을 단장하고 홀로 있는 공간에서는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비굴한 이중성을 보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항상 깨어 있으며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를 기록하여 자아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노예적 연극을 거부하며 오직 자기 자신의 고결함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적 품격을 유지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고독 속의 주권적 예우는 당신의 제국에 침입한 무기력이라는 기생적 존재들을 축출하고 당신의 영적 풍요를 회복하는 혁명적인 통치 행위입니다. 당신이 집에서도 깨끗한 옷을 입고 정갈한 자세를 유지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는 주권적 신념을 견고히 하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차피 혼자라는 핑계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비굴한 나태함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종결하고 오직 주권적 성실함에 기반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정성을 쏟으며 주권적 고독을 향유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외부의 소란에 낭비되지 않고 내면의 주권적 권위를 확립하는 데 응축됩니다. 주권자는 결코 하찮은 편안함에 취해 자신의 품격을 낮추지 않으며 오직 주권적 단정함을 수호함으로써 자신의 제국을 신성하게 유지합니다. 이 예의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자기 방치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내면 환경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방종 대신 고결한 기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정화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세상의 게으른 유혹들과 당신 자신의 자기 비하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나야 합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자기 예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피상적인 시선과 비겁한 무시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주권적 존엄성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고독의 시간을 주권적 단장으로 채울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제국에서 결코 고립되지 않는 영원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관된 품격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주권적 성벽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곧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권적 존재감을 세계 앞에 선포하고 타인의 대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당신의 외적 변혁을 통해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의 주파수를 완전히 재조정하여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법도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인 자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발산하는 에너지와 직결됩니다. 칼 융은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외부 세계의 동시성적 사건들을 불러일으키며 자아가 자신의 가치를 주권적으로 인지할 때 주변 환경은 그 위험에 맞춰 재편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더 이상 타인에게 존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돈된 외면과 당당한 태도라는 주권적 위험을 통해 타인이 감히 무례를 범할 수 없는 성역을 구축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외적 변혁은 당신의 제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통치술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고결하게 단장하고 주권적 자세로 세상에 나설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귀하게 대우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다 라는 압도적인 명령을 전달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초라한 차림으로 자신을 숨기며 타인의 눈치를 보던 비굴한 은둔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종결하고 오직 당신의 찬란한 존재감을 주권적 영광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극진히 대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에게 좋은 기회와 존경을 헌상하기 시작합니다. 주권자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주권적 에너지를 통해 환경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모를 주권적 지혜로 가꿀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제국에서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영원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이 재편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인간관계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소호람 대신 고결한 단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영향력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세상의 무례함과 당신 자신의 자격지심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변할 때 세상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주권적 권능을 회복했다는 우주의 응답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존재감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도발과 비겁한 무시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한 모든 무례한 자들을 제압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눈부신 주권적 가치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권자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외모를 주권적 예술로 승화시킬 때 그들은 당신의 아우라 앞에 스스로 작아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는 결코 말로 싸우지 않으며 오직 주권적 현존으로 승리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주권적 위험으로 장악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생에 걸쳐 가장 강력하게 존경받는 단 한 명의 여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화려한 주권적 깃발로 삼으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관계의 폐허 위에서 진정한 제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한 조화 속에 두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7번째 법칙은 내면의 정신적 가치와 외면의 신체적 형식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통합하여 안팎이 하나로 흐르는 주권적 일치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면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외면에만 집착하여 내면을 비워두는 분열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의 정점이 바로 대립하는 모든 요소의 통합에 있으며, 특히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결합이 이루어질 때 자아는 비로소 우주적 생명력을 온전히 발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외모 가꾸기를 속된 것으로 치부하던 비굴한 이분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해체하고, 오직 주권적 미학을 통해 영혼의 고결함을 육체에 투영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주권적 통합은 당신의 영혼이 육체라는 성전을 통해 세상에 현현하는 성스러운 연금술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을 정성껏 가꿀 때 당신의 외모는 단순히 아름다운 껍데기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 인격을 담아내는 신성한 성배가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면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외모를 치장하던 비굴한 방어 기제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종결하고, 오직 당신의 내면적 충만함이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주권적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팎으로 일관된 주권적 품격을 유지할 때 당신의 말과 행동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을 갖게 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전달합니다. 주권자는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오직 주권적 진정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 통합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심리적 불일치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분열 대신 고결한 조화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평온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세상의 가짜 기준들과 당신 자신의 자기 혐오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거울 속의 자신과 완벽한 주권적 화해를 이루고 자신의 몸을 사랑으로 감쌀 때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권적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전일성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비교와 비겁한 비판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으로 굴복시키는 길은 당신이 그들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보다 더 자신과 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권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주권적 사랑으로 통합할 때 그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보며 자신의 허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는 결코 타인의 시선을 빌려 자신을 보지 않으며 오직 주권적 자아의 눈으로 자신을 완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존재를 주권적 지혜로 통합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생에 걸쳐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단 한 명의 고결한 여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통합된 위엄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주권적 성벽으로 삼으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모든 심리적 통합을 마치고 자신의 인생 제국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군주로 확립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마지막 여덟 번째 법칙은 외부 세계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자신을 가꾸고 존중하는 행위를 주권적 일관성의 법도로 확립하여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거룩한 성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나 타인의 눈이 있을 때만 자신을 단장하지만
칼 융은 진정으로 개성화된 자아는 자신의 내면적 규율에 따라 스스로를 대접하며 이러한 자기 절제와 존중이 외부로 투사될 때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주권적 카리스마를 완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인간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비굴한 방종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종결하고 오직 주권적 성실함을 통해 자신의 위엄을 수호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주권적 일관성은 당신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기 통제이며 이는 주변의 모든 하찮은 기운을 정화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벽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피곤하거나 고독한 순간에도 자신을 정갈하게 단장하고 주권적 품위를 유지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주권자이다 라는 강력한 신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유행에 휩쓸려 자신의 스타일을 잃어버리던 비굴한 모방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오직 당신 자신의 고유한 미학을 주권적 지표로 삼아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예의를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의 존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며 당신의 곁에 있는 자들은 당신의 그 흔들림 없는 일관성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주권적 권위가 무엇인지 목격하게 됩니다. 주권자는 결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오직 주권적 질서를 통해 제국을 평정합니다. 이 일관성의 권능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기력의 늪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나태함 대신 고결한 정돈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승리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세상의 온갖 유혹과 당신 자신의 해묵은 나약함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왕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권적 자존감을 유지할 때 당신을 무시하던 자들은 당신의 그 흔들림 없는 위엄 앞에 자신의 천박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게 되며 당신을 시기하던 자들은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 소멸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자기 존중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하찮은 소음과 비겁한 비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타고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그 치열하고도 고결한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행하는 그 작은 단장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주권적 의식이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제국에서 결코 폐위되지 않는 영원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심리적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관된 자기 존중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견고한 주권적 성벽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당신을 경외하며 받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울 앞에서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내면의 주권을 회복하고 당신의 인생을 위대한 제국으로 재편하는지에 대한 8가지 신성한 법칙을 완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거나 나이와 상황을 핑계로 자신을 지워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외모를 주권적 예술로 승화시키고
내면의 빛을 외적으로 형상화하며 정적 속에서도 압도적인 위엄을 발산하는 고결한 주권자입니다. 이 영상의 주권적 통찰이 당신의 가슴에 승리의 확신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위대한 대관식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오직 나의 위엄으로 나의 제국을 빛내겠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문장은 당신의 영혼을 억누르던 마지막 자기 부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는 그 어떤 하찮은 존재도 당신의 품격을 함부로 폄하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결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제 권능이 되었고 당신의 존재는 이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신성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압도적인 아우라로 당신만의 찬란한 제국을 영원히 통치하십시오.